다시 한번 반등이 안 나온다면 페닉스에 또 나올 겁니다. 자, 벌써 지금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벌써 고점 대비해가지고 2,400달러까지 갔더니 이더리움이 벌써 2,00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왔고 그 이하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벌써 고점 대비해서 20%가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은 집어치우시고 올라올 가격을 올라오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벌써 일목균형표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이때처럼 지지가 명확하지 않고 나스닥 흐름도 좋지가 않는다면 결국에 빅숏이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올라탄다면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도움이 안 되셨다면 다 보시고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전쟁 이슈가 상당히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뭐 지난번에도 이 나스닥 흐름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이 선을 주봉에다가 한번 그어봤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코로나 때 저점, 그리고 다음 저점, 그리고 이 고점을 뚫기 전에 한번 변곡이 발생했던 자리, 여기서부터 저항이 이어졌으니까 해당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봉에다가 그어봤거든요. 주봉에다 그어봤는데 여기서 저항을 나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밀리면서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들어 올렸었는데 해당 구간에 대해서 지지가 나오지 않고 지금 끝까지 올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일봉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얼마 안 남긴 했어요. 무조건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한 2% 정도, 2% 정도의 하락만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밟고 일어선다면 저는 나스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백한 건 지금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이 추세가 급격하게 더 낮아진 거 맞기 때문에 이 추세를 회복한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반등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이더리움의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비트코인의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일목균형표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이렇죠. 해당 구간에 대한 고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 이거를 연결해서 봤을 때에는 이 중간 라인대에서 버텼어야 됩니다.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해당 구간을 찍을지 아니면 이 저점 추세에 대한 각도를 조금 낮추게 되면서 이 고점 각도보다 낮추게 되면서 반등을 보여줄지 그래서 오늘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냐 상승이 나올 거냐 그런 생각은 집어치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은 흐름에 맞춰서 관망할 때는 관망하고 흐름이 잡힐 때 그때 매매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자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아래 꼬리가 달리더라도 이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매를 잠시 쉬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위에서 숏배팅을 못했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자리까지는 기다려야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게다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이 구간이죠. 제가 어저께 해당 구간에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때 2,000달러 그 밑에까지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특정 가격대 위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롱베팅을 할 거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게다가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이 헐밴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구간에서 긍정적인 건 살짝은 긍정적인 건 여기서 헐밴드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구간부터 벌써 하락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락이 나올 것이다 암시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헐밴드 밑에까지 이 하단까지 이탈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위에 있는 이 매도 오더 블럭까지 좀 확인을 하게 되면 매도 오더 블럭이 상당히 강해진 상황이죠. 자, 직전에 전쟁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딱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이때 쌓여있던 매도 오더 블럭이 사라졌지만 동일한 구간에서 거의 다시 한번 생성됐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지금 4시간 봉으로 인해 가지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구간까지 빠지고 갈지 아니면 올라타면서 이 매도 블럭을 없애면서 올라갈지 그게 상당히 관건일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게 있죠. 제가 이런 선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이탈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CME 갭에 대해서 특정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 나왔을 때는 숏 베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괜히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26일 날 이때 한번 매매를 하게 되면서 수익을 한번 챙기고 한 이 정도까지만 제가 수익을 한번 챙긴 다음에 그 뒤로는 매매를 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매매를 잠시 쉬고 있었는데 괜히 쉬었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예상하던 이 비트코인의 흐름도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CME 갭이나 아니면 특정 지지 라인들 아니면 저항 라인들 이런 것들만 보셔도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숏이나 롱이나 어떤 타점이든지 간에 흐름을 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한 방향만 고집하지 않고 흐름에 맞춰서만 대응합니다. 뭐 지지라인대를 이탈한다면 지지라인대를 다시 한번 회복해줄 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저항 라인대에서 저항이 명확해진다든지 그럴 때는 숏배팅 그런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특정 가격대에서는 제가 매매를 하지 마셔라. 차라리 이탈되고 나서 그런 흐름을 보여줄 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괜히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도 뭐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준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고 그런 타점들도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혼자서 매매가 좀 안 되신다, 뭐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뭐 혼자서 수익 잘 내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넘기셔도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더리움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은 추세가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 팩트라는 것이고 이게 회복세를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올라갈지가 정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청산 히트맵을 딱 보시게 되면 지금 벌써 내려오면서 롱 물량들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해당 구간에 대한 롱 물량들을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어있는 구간까지 좀 먹으면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00달러 이하까지도 충분히 저는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구간에서 숏배팅을 하려다가 살짝은 애매한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는 기준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 여기서 올라타지 못하고 내려오는 파동이라면 이 CME 갭에 대해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뭐 이런 타점에서 제가 숏배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도 아직은 매매를 안 하고 오늘은 조금 쉬려고 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비어있는 구간들 이 2,000달러를 딱 넘어서고 나니까 밑으로 빠지니까 밑에는 이제 물량들이 많이 없죠. 이때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청산을 당했고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서 비어있는 구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어있는 구간들이 많다는 건 갑자기 쭉 내리게 되면 사람들의 이 청산 레버리지들 이런 것들이 그냥 시장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해당 구간까지도 쑥 빠지고 가는 흐름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낫다는 건 반등 나오기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트럼프의 발언으로 여기서 올랐었는데 해당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힘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흐름을 보면서 대응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게 지금의 숏배팅이 너무나도 과감하게 나올 수 있어요. 패닉셀이 나온다면 저는 1,900달러, 1,910달러 이 정도까지만 빠지고 나서 올라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 해당 구간까지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타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롱배팅을 해보자. 이게 오늘 당장 그리고 내일 당장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괜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닙니다. 저는 빠질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올라탄다면 제가 이런 타점에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아랫꼬리 그리고 밑에서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인이 되는 자리에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아무래도 하방 배팅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의 롱배팅을 하는 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저 그래서 어저께하고 관점은 비슷해요. 관점은 비슷한데 지금은 숏이라는 거. 자, 근데 이게 위에 있는 이 유동성만 먹으면 되긴 합니다. 차라리 이 2010달러,
이 정도까지만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해당 구간까지 건든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흐름도 이런 흐름이죠. 여기서 내려간 다음에 올라탔다가 여기서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때 들어간다. 근데 이제 이 2010달러 수준에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유동성을 먹는지 보고 그 다음에 위에까지 올라타는지 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저는 롱배팅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굳이 지금 위에서 숏배팅을 못했다면 여기서 먹을 구간이 보이더라도 굳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내려가게 된다면 4시간 봉상으로도 봤을 때 밑에 지지라인대가 없습니다. 지금 벌써 최근의 저점도 모두 이탈한 상황이고 이전에 저점 라인 때까지 해당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죠. 자, 이때도 4시간 봉으로 빅쇼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보여주려고는 하지만 이때처럼 계속해서 비비기를 보여주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파동 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1900달러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 올라탄다면 아까 1번 시나리오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애매하긴 합니다. 저는 올라타면 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한다면 근데 이게 1900달러까지 가기는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갑자기 트럼프가 주식시장 많이 밀렸으니까 갑자기 좋은 발언을 하게 되면서 그냥 쭉 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롱이나 숏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관망을 하고 있고 만약에 1900달러까지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세가 붙어준다면 저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먹어볼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탄다면 아까 1번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올라갈 때나 그때나 매매를 할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자, 지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구간에서 제가 숏배팅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관망하고 있는 상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격적인 배팅보단 그냥 일단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정말 타점이 도래할 겁니다. 타점이 오더라도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다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기준들만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때만 들어갔다가 이때 들어가서 숏 한번 발라 먹고 그 이후로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 안에서 들어오는 매매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한다는 것이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이때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뒤로 매매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워낙 크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더라도 지금 이 계좌의 우상향을 만들기 위해선 정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멘탈적인 부분이나 포모를 느끼지 마셔라, 절대 느끼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 먹으려다가 위로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서 손실이 가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매매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파동을 다 못 먹더라도 중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니까요. 이게 정말 타점이 맞을지 안 맞을지 정말 맞는다면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안 맞는다면 매매를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가셔도 좋은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시황 브리핑이나 타점 브리핑,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